뭐가 문제냐면 럼바가 가만히 있을까요? 넘어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럼바의 보상 커브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이런 커브인 사람한테 그럼 럼바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당연히 늑골 사이 간격이 더 벌어져요. 늑골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추체의 간격, 오전에 했었던 그 허이트 벌크만의 법칙 있죠. 비대칭적인 부하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요 사진들은요, 그 이대슈로스 여사님 쓴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는 왜 금기냐면 TL 정션을 앞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금기. 척추측만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척추측만은 추체 회전을 동반한 3차원적인 변형이에요. 얘를 좋아지게 하려면 선생님들 척추측만과 1.5은 별개일까요? 아닙니다. 목을 건강하게 해야 측만도 좋아집니다. 회전도 좋아져요. 3차원이 정의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이 다 좋아져야 진짜 좋아지는 거고 옆모습을 1도 건드리지 않고 앞모습을 좋아지게 돼. 이건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만은 척추의 3차원 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상면의 정상적인 정렬을 만드는 거 해야 되는데 TL 정신을 무너뜨리고 이거 금기. 얘들은 방금 말씀드린 지금 이 상태에서 라이트 커브가 지금 살짝 있는 분이에요. 럼발 레프트 커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라이트로 밴딩했죠. 그럼 흉추에는 조금은 긍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위에도 안 좋지만 그거까지 설명은 빼고요. 근데 럼바가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졌죠. 그 럼바 생각해서 레프트 라이트 밴딩하면요. 라이트의 늑골 사이가 쩍쩍 벌어지는 거 보이죠? 흉추 얼마나 늘리나 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들이에요. 얘들은 뭐냐면 회전. 왜 꼬임 아까 세화 원장님이 그 얘기 드렸죠. 꼬임에 대해서. 측만은 선생님들에게 아무리 죽을 때까지 트레이닝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원인을 모르는 측만이 못 따라하는 측만이 나한테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선생님들 목과 어깨를 반시계로 돌리고 몸통을 시계로 돌리고 럼바와 팔베이스 다시 반시계로 돌릴 수 있으십니까? 절대 못 돌려요. 근데 그 회전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운동하는 것도 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기 동작 대칭적인 운동. 단순하죠. 측만은 비대칭이에요. 이 사진은 보셨겠지만 측만은 좌우의 척추의 3차원적인 변형에서 백마슬 특히나 그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예요. 우리가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한쪽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졌는데 거기에 만약에 똑같은 무게를 실어서 수평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는 더 세게 해야 되는 걸 주든 어느 한쪽에 무게를 빼든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에서 대칭 운동은 이렇게 근전도상으로도 비대칭적인 모습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허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케어하는 거. 단순합니다. 정답. 자,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올바른 자세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한테 쓰는 말인 거예요. 측만이 있는 분들은 아까 왜 고각도도 몇 개 보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올바르게 앉아라 말이 안 맞아요. 이미 골반이 라이트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한테 똑바로 앉아라? 그럼 나는 똑바로 앉았기 때문에 골반이 자꾸 떨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본의 구조가 정렬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 머슬의 컨디션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등짝 스매시 때려야죠. 이 자세가 이게 뭐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테더링을 일상생활에서 푸는 거. 수술에서도 오늘 하나 나왔었죠. 그렇죠? 테더링 같은 거 나왔었죠. 그것처럼 그 사람의 스파인의 컨디션을 고려한, 자세를 고려한 그런 자세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또한 에비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ADL이 뭐냐면 Activity to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측만,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동시에 있는 사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스콜리오시스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들이 더 전문가세요. 어머님들 가끔 왔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은 큰 통증이 없어요. 지금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제가 근데 어디에서 봤더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측만이 없는 사람들 대비 나중에 성인이 되고 퇴행이 됐었을 때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척추관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이런 질환들에 좀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측만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 질환들이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ACIVD가 스테노시스가 스몰라이시스가 대다수가 포커스가 시상면이에요. 사이트 얼라이먼트잖아요. 스콜리오시스가 있으면 사이트 얼라이먼트가 정말 좋지 않아요. 심지어 럼바가 카이포시스 되기도 해요. 단순히 플랫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그런 문제점들을 이러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많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 물론 정도가 너무 심한데 우리가 뭔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 운동 이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병원 보내야 돼요. 병원 가서 올바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지금 운동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받아서 완전히 더 업 시켜주는 게 운동 전문가분들이 할 일이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치료 선생님들께서 뭔가 치료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정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심플하게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측만이 심한 사람도 이런 교육 과정 들어서 하면은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배움이라는 거는 전들 처음부터 슈로스 알았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선생님들도 오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쓰고 여기 계신데 앞으로 오늘을 더불어서 앞으로 알아볼 때는 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보시면서 하는 거 왜 다 아시잖아요. 한국의 교육시장이 지금 사교육시장 저희 쪽이 좀 너무 심한데 잘 알아보고 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필라테스 기구들 운동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습니까?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측만에 이해를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동작을 바꾼다면 안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시점까지는 필라테스의 동작을 어떻게 바꿔서 측만회원에게 좋은 영향이 줬다라는 것이 소설트나 SRS나 이런 세계적인 학회에서 발표된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걸 입증한다면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된다의 한 표예요. 오히려 슈로스는 단점이 있거든요. 너무 지루한 운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운동과 접목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뭐 이파마스터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슈로스란 이름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인스타에 많던데 그전에는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어요. 그냥 서치해 보시면 돼요. 조금만. 다만 서치하실 때 선생님들 대한민국만 특이한 거 아시죠? 네이버가 구글을 이기는 나라예요. 전 세계 우리가 그냥 후진국 그 어디를 가도 구글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한국은 네이버의 점유율이 70% 넘었거든요. 구글 찾아보세요. 전문적인 지식은 구글이 좀 더 알아요. 네이버는 어쩔 수 없는 네이버 관계자분 드리면 저를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는 어쩌시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말로 안 했으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면 뭔가 포장이 돼요. 가짜가 진짜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구글까지는 아직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시면 대한민국의 척추전문 특허운동은 7가지 중에 2개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2개만 마스터라는 게 존재하고 그 마스터라는 사람은 딱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좀 빨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늘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튼 그렇듯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거 창피해서 안 했는데요. 이제 하려고요. 열심히 했었던 그 친구가 같이 뭔가 하자고 해놓고 어디 가버려가지고 한참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십 년 지나면 볼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맨날 형은 알려야 돼. 형 바보같이 살면 안 돼. 해서 이제 좀 알리려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알리는 거에 좋은 거는 알리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주시고 그러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뭐 작든 크든 여러 가지 상품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에너지 쓰셨으니까 거기에 보답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더웠고 아침부터 중간에 약간의 어떤 이제 끊김이라는 거 있었고 했는데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꼭 할 겁니다. 뵀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질문이요? 맞아요. 온라인 네. Q&A 있어서. 네, 한 분만. 근데 네. 시간이 Q&A 시간은 좀 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졸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어요. 네, 졸업의 기준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외국인 만나서 영어 편하게 하면 영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운전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운전할 때까지. 그렇죠? 목적석이죠. 관계학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관계 나을 때까지. 자, 졸업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 저희한테 졸업 예정자는 위험률 10%. 계산하기 쉽죠. 나이가 어떤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졸업을 하는 방법은 12세 언더라면 이거 운동 전문가들이 만든 내용 아니고요. SRS에서 만든 논문입니다. 연구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졸업을 하려면 10도 언더. 근데 만약에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정도 같죠. 그러면 졸업을 하려면 저희는 졸업 예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10%까지만 들어가도 이제 그냥 분기에 한번 하시던가 아니면 동네 인근에 가서 필라테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트레이너 선생님 가서 운동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10% 요 범주죠. 10에서 0% 여기까지 가면 저는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이라고 얘기하고 0% 된 분은 저희가 쫓아냅니다. 양보하세요. 다른 분에게 양보하세요.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졸업 후에 다시 입학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본인이 질문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주의사항. 이거 똑같이. 실제로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이제 저도 뭔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누군가 저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 제가 제일 해피할 때는 졸업자를 만들었을 때 막 40도가 10도 그 희열은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뭔가 불편했는데 내가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서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막 같이 울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데 그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졸업 예정자에 한 3명이 들어갔었어요. 5명 상담했는데 한 명은 변화가 없었고 한 명도 뭐 그냥 그랬고 3명이 졸업 예정인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 오기 다 거리가 좀 있으시니까 물어봐요. 근데 아까 답을 이미 드렸는데 저는 그분을 꼭 얘기 드려요. 특히 완전한 졸업 퍼센테이지 제로가 아니라 10% 정도 됐었을 때는 저는 꼭 부탁드려요. 어머님도 혹은 그 당사자분도 저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국가에서도 7상산곡 전체를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해라. 그래 건강하게 산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요소가 높았을 때는 그 운동의 종류가 슈로스였던 거예요. 근데 위험률이 10% 언더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운동해야 돼요. 근데 10% 정도 남았었을 때는 진짜로 저는 나중에 뭐 저희 센터 오셔서 감시해 보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필라테스 좋아하고요. 퍼스널 트레이닝.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를 전공했기 때문에 교정 운동이죠. 컬러티브 엑사이즈라든가 필라테스 정말 좋아합니다. 권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권하고 나면 그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집 기준에 지금 이렇게 보면 필라테스가 6개가 있는데 어디 가야 돼요? 네, 제가 콕 찍어서 어디 얘기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어머니 전문가를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해보세요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필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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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출산하고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산모에 대한 전문가가 그래도 힘들게 아침부터 지금 저기 계시거든요. 진익김 계속 계신데 이제 혹시나 첨언해 줄 거면 첨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거기가 우리가 이제 뭐 안정기라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슈로스는 등척성은 고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 뺍니다. 그리고 안정기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고강도의 운동 들어가지 않고요. 뭐 아까 왜 원리 얘기 드렸잖아요. 뒤로 된 이거 안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갑니다.